자, 그럼 2026년도 평가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평가 매뉴얼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받은 기간이 있어요. 방문 요양이. 그 기간이 케어4에 있는 방문 요양을 띄우고 실제 1번부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방식으로 교육을 할 거고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려는 오늘 분들은 이 재가급여 평가 매뉴얼 있죠. 방문 요양. 이걸 읽어보셨어야 돼요. 당연히 읽어보셨어야 돼요. 읽어보지 못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 매년 평가라든가 그런 고시가 변경된다든가 평가가 새로 생기면은 여기 장기요양 기관을 방문요양을 운영하시는 분이 뭐냐면요. 매뉴얼을 새로 바뀐 걸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그게 뭘 뜻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내가 글을 읽고 이해하려면 독학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독학을 하지 않고 뭐 고시가 변경됐다? 뭐 평가 매뉴얼이 변경됐다? 자, 변경된 거를 한글을 읽을 수는 있죠.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뭘 뜻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독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맨날 배워야 돼. 물론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하고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가 있으면 남이 이렇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렇다더라. 정확하게 업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평가 매뉴얼을 반드시 읽어라. 읽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 그러니까 평가 매뉴얼이 뭐예요?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평가 매뉴얼은 조건을 충족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니까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고시 업무가 있어요. 고시 업무는 우리가 함축되어 있어요.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시라든가 법령 관련된 거는 교육을 좀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직원이 제가 오늘 교육할 때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고시 관련돼서 가장 많이 전화 오는 게 1월달, 2월달에 전화 많이 왔던 게 뭐냐면요. 직원 급여에서 요 부분을 이야기해 달라 그러거든요. 자, 요 부분을 먼저 고시 바뀐 거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2026년도에 뭐가 많이 생겼어요? 수당이라는 게 많이 생겼잖아요. 자, 수당이라는 게 많이 생겼어요. 근무 수당이라는 게 장기근속금이라는 것들도 많이 생겼죠. 예. 그러면 이 고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장기근속 장려금에는 사회보험기간 부담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월 5만 원을 주면은 요양보호사님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공단에서 주는 돈은 요양보호사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5만 원을 요양보호사한테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고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보험기간 부담금이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읽고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해를 시키면은 공단에서 요양보호사한테 직접 주면 돼요. 직접 수당을 5만 원 주면 편한데 어떻게 해요? 기관한테 주고 기관이 요양보호사한테 주라 그래요. 그럼 기관도 5만 원을 받아서 5만 원을 주면 되는데 이 5만 원을 직원한테 줄 때 어떻게 해요? 급여로 주는 거예요. 급여로 주니까 수당을 줄 때 5만 원만 주면 되는데 모두 5만 원에 대해서 그럼 직원이 5만 원을 받으면 5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이 세금을 낼 때요. 기관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50%가 있어요. 예, 사회보험 기간 부담금 50%가 있거든요.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관에서 이게 금액이 적을 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10만 원, 20만 원씩 뭐 직원이 10명이서 100만 원씩 받는다 때 이게 커지는 거예요. 사회보험 기간금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공단에서도 이 말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사회보험 기간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죠. 기간 부담금하고 퇴직적립금은 누가 부담을 해요? 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내가 낼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모든 수당 여기 나와 있죠. 장기근속 장려권,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뭐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등 사회보험 기능이 투입되는데 실제로 공단이 1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거는 근로자와 어떻게 돼요? 기관이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퇴직적립금도 기관이 부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케어포에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케어포에 계산이 맞느니 안 맞느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예, 케어포에 계산이 맞습니다. 요즘 AI 많이 쓰시죠? 궁금하시면은 저희도 AI 쪽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보면은 다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뭐 제미나이라고 있잖아요. 제미나이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있어요. 예. 자, 사회보험 부담금은 뭐예요? 사업주 부담요율이 있잖아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금,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제미나이 이렇게 쓰시면 물어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아이고 문구를 볼게요. 수당 14만 원에 포함된 사회보험료하고 퇴직금을 분리해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세전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줘. 하면 사업주 부담이 있고 근로자 수당이 있어서 이렇게 산출을 해줍니다. 이런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 교육을 하기 전에 가장 많이 오는 질문, 고시가 바뀌어서 고시 안에 이 부분이 있다. 예, 방문요양과 관련된 게 장기 근속 장려금이죠. 요걸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려우니까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평가 매뉴얼 할게요. 제가 요거 누르면 평가 매뉴얼이라고 뜬다 그랬죠. 자, 여기 뭐 있어요? 평가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면 자, 제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평가는 뭐예요? 평가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평가 매뉴얼에 있는 자, 항목별로 글을 읽고 자, 예를 들면 평가 매뉴얼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대로 하면 돼요. 예. 급여 제공 지침 12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예, 그럼 비치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비치란 말을 알아야 되겠죠. 예. 비치가 무슨 말인지. 그쵸? 모든 직원에게 연일 이상 운영 규정을 교육을 실시한다. 문제가 나와 있다는 거야. 모든 직원에게 연일 이상 운영 규정 교육을 실시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 그럼 이 문제만 읽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깊게 생각할 때 모든 직원이라는 기준은 뭐냐? 예? 그 다음에 연일의 이상이란 기준은 뭐냐? 예. 요런 것들.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내가 기록을 해서 어떻게 해요? 평가 때 나는 이 조건에 맞게끔 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육 방법은 뭐예요? 자, 모든 직원에게, 이건 잠깐 예를 드는 거예요. 기관에서 이 평가 매뉴얼을 읽고 다 이해하시는 거야. 교육 방법은 내가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대면 교육으로 해도 돼요. 왜? 교육 방법이라는 게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뭐, 강사를 불러서 할 수도 있고, 내가 자체적으로 대면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 모든 직원을 다 불러서 할 수도 있고, 근데 모든 직원이 다 그날 못 오면은 한 번 더 해야 돼요. 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항목들을 다 일일이 설명을 못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런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끔 앞으로 지금 교육을 받으면은 내가 오늘 받은 교육으로 내가 평가 매뉴얼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독학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늘려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 업무의 이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항상 물어보는 게 평가 방법 및 절차인데요. 요거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요거 누르면은 자, 매년 평가가 나와요. 그죠? 평가 다 아실 거예요. 매년 평가가 나오니까 요거는 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우리가 공단의 업무를 하는 게 있어요. 공단의 업무라는 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고시라든가 법령이라는 게 있어서 고시와 법령을 지켜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단의 고시와 법령을 지켰을 때 돈을 주는 거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한수를 하는 거예요. 고시와 법령의 업무도 아셔야 되고 무엇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평가 업무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운영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원 기간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그러죠. 저는
법을 몰라도 살 수 있지만 장기간 기간을 운영하시는 분은 고시와 법령을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시스템에 있는 케어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케어포를 기준으로 업무를 하시면 돼요. 거기에 법령이라든가 고시 관련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방문 요양은 시스템에 담아야 되는 것보다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공단하고 기간 이용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매년 3년마다 받죠? 예. 올해 기간에 받으면 3년마다 받아요. 그러면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평가자도 교육을 받아요. 평가자가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요. 평가자는 평가 지표와 매뉴얼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평가 매뉴얼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자도 평가 매뉴얼을 읽고 조건을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를 받는 사람도 그 평가 매뉴얼을 읽고 조건을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 기본적으로 문제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평가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들면 예를 들면 면담이에요. 면담은 평가 매뉴얼에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평가 매뉴얼에 없는 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객관적이지 않죠. 그래서 평가 매뉴얼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거 물어보시는데, 평가는 어떻게 돼요? 올해 2026년도 평가 계시면은 전년도까지 설치된 기간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고시에 그 평가 시행 세칙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한 번만 4년이 된 게 있어요. 예. 그게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1년만 늘어났던 거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요번에 평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언제를 평가받는지 요걸 다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 보시면. 예, 그리고 신설대 기간도 언제 받는지.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 평가받은 기간이 이따가 오후에 교육을 할 텐데 제가 그랬어요. 와, 벌써 평가를 받았으니까 3월 아마 2월 말인가 그때 받았을 거예요. 평가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기록이 없어도 되는 거죠. 왜? 3년 후에는 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올해 거를 평가받은 거가 평가에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요런 법이라든가 규칙을 알면은 더 쉽게 내가 뭐 피해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쨌든 법이나 규칙을 알면 이걸 다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평가가 항상 바뀌죠. 평가 매뉴얼이 어떻게 바뀌어요?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고시 변경, 뭐 코로나 때는 감염이 중요하되고, 직원 인권이 중요할 때는 직원 인권이 중요하고, 어떻게 돼요? 또 수급자 인권이 중요할 때는 하죠. 항상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신설되는 게 있고요. 새로 생기는 게 있고요. 평가 매뉴얼이 공고되면 삭제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걸 쉽게 이해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평가는 평가 매뉴얼대로 한다 그랬죠. 그럼 2026년도 평가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 평가 매뉴얼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2026년도 평가 매뉴얼 기준으로 해요. 2026년도 평가 매뉴얼 기준으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2026년도에 평가 매뉴얼이 없어요. 제가 2026년도에 평가 매뉴얼이 없는 거는 삭제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 평가 매뉴얼에 있다가 2026년도에 없는 거는 삭제라고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평가에 없기 때문에 아예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회의 같은 게 평가에 없어졌다 그러면 과거 거도 안 본다는 거예요. 아예 평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점수를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생겨요? 신규가 생겼죠. 신규 지표가 생길 수도 있고 신규 항목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변경된 것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돼요? 신규는 공고월 다음에 2026년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변경이 된 건 어떻게 돼요? 공고월 다음 해부터 하지만 변경 이전께는 어떻게 해요? 이전 평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표 적용 기간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은 다 아시죠? 뭐 평가 매뉴얼이 공고되고 내가 언제 받는지 아실 거고요. 그리고 평가 7일 전에 통보도 하고 아마 방문 요양은 먼저 평가를 하고 현장 평가는 그 좀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많이 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평가는 평가를 받고 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장 평가 받을 때 미리 아실 거예요. 보호자한테 전화가 오니까 공단에서 언제 방문하겠다. 그럼 미리 아시면은 그
그 담당 요양보호사한테 대해서 면담이나 그런 걸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아시면은 내가 언제 무슨 일을 하고 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가자는 뭐 방문 쪽은 뭐 현장 일단 공단 평가자는 케어포를 쓰시는 분은 사무실로 와갖고요. 공단 평가자는 기록하고 서류를 봐요. 그리고 또 현장 평가는 어떻게 돼요? 방문 요양 장소에 가서 요양보호사라든가 현장을 보고 면담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매년 평가 매뉴얼이라는 게 뭐냐면요. 정확하게 하면 기관이 해야 될 업무예요. 그럼 2026년도에 평가 매뉴얼이 새로 생겼으면 어떻게 돼요? 2026년부터 업무가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신규 수급자가 들어왔을 때는 연명의료제도도 안내를 해야 된다. 요게 이제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거죠. 예, 그런 항목이 들어가고 급여 제고 계획의 변경 요청 사항을 어떻게 해요? 그 요양보호사가 요구를 하면 바꿔줘라. 이러한 새로운 업무가 생겼어요. 그럼 새로운 업무를 이해를 하시고 새로운 업무에 대한 틀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케어포에는 평가에 대한 게 다 있는데 거기에 뭐 반기, 주기, 연, 일회 등이 있어요. 그리고 조건 등이 있어요. 그거는 케어포는 수단이지 전체 업무를 모르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이게 이 업무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단지 뭐예요? 케어포는 그 업무를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 조건하고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운영하시는 시설장님이나 관리자는 우리가 해야 할 업무를 일별로 매일, 주별로, 월별로, 연별로, 반기별로, 분기별로 적어 넣어야 되고 수급자가 들어왔을 때 급여 제공 계획을 공단에 통보하는 거하고 일정을 잡는 거하고 매일매일 태그 찍는 거 하게 이런 업무를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그 업무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후에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새로운 업무, 평가 매뉴얼, 고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장기 근속급여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물론 케어플레이스가 이걸 기준으로 어떤 시스템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평가라는 게 있어요. 뭐 방문 요양은 사실은 평가가 다른 주야간이나 시설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면담이 좀 많을 뿐이죠. 면담이 많은데 면담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그 면담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평가를 받을 때 다A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다A를 받으려면 기존의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시설장님이 우리 A 받자 하고 해서 A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요양보호사가 25점이에요. 면담이요. 그렇죠? 면담을 잘 하셔야 돼요. 면담을 잘 하셔야 되고 신설 항목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평가도 좀 전략을 세우셔서 좀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현재 수준을 파악하셔야 돼요. 기록. 뭐 과거 기록이 우리가 3년치를 본다 그랬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가 빠졌는지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 A를 받기 위해서는 신설된 항목은 어떻게 해요? 올해만 하면 되죠. 반드시 짧은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새로 생긴 사례회의 방식이라든가 뭐 신설된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신설되지 않은 건 3년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담은 반드시 잘하게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냥 요양보호사님한테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그걸 자꾸 들으시라 그러세요. 교육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케어포에서 만든 방문 요양 면담 영상이 있어요. 그걸 그냥 들으시면 돼요. 차 타고 가시면서 그냥 집에서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면담이 벗어나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조금 질문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이렇게 절차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하신 다음에 이제 평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평가 업무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평가 매뉴얼이 있고요. 자, 여기 평가 조사표라는 거가 있으면 뭐냐면요. 이게 뭐예요? 평가 조사표는 YN이죠. 평가 항목 1번. 뭐 운영 규정이 옛날에 Y를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돼 있죠. 뭐 상담을 했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해 분기별에 상담을 실시했다. yes. 아니면 no. 상담 결과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기간 운영에 반영했다. yes, no. 여기서 뭐예요? 모든 요양보호사니까 모든 요양보호사라는 건 이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모든 요양보호사가 언제 모든 요양보호사냐? 분기의 요양보호사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요양보호사들 하되 상담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 1회 이상,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100명이건 1000명이건 간에 연일에 이 중에 상담 결과에 따라서 한 건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조건을 충족한다는 얘기죠. Y가. 예. 그래서 조건을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물론 요거에 대해서 신규 수급자도 있고 요 밑에 보면 신규 수급자도 지켜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조건을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 예. 한 건 이상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상담 결과가 조치사항이 뭐 100명이면 100명을 하던 100명을 하던 100명의 요양보호에서 조치사항을 한 건을 하던 조건을 충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거는 조건을 충족했다 안 했다. 참 잘했어요. 뭐 조금밖에 못했어요. 아쉬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요거 하시고 평가 매뉴얼 당연히 읽어보시고 여기 다빈도 Q&A라고도 있어요. 뭐 우리가 평가 매뉴얼에 이상한 것들은 방문 요양이면은 요것도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요양, 목욕, 간호 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걸 기반으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6년도의 평가 기준은요. 평가 지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평가일까지예요. 평가일이라는 거 뭐예요? 평가자가 와서 평가하는 날까지인데 지표에 따라 적용 기간을 달리할 수도 있죠. 그건 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평가 기준은 평가 계획, 시행 계획 공고월의 다음에 그러니까 2026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근데 2026년부터 적용되는데 우리가 거기 평가 매뉴얼에 보면 확인 방법이라고 있어요.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불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도 까지 해도 되는데 평가자가 오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 신설인데 자, 옛날에는 작년에는 같은 건 어떻게 되냐면 신설 항목인데 연일의 항목이에요. 그럼 평가자가 상반기에 왔어요. 연일이니까 하반기에 해도 된다라고 해서 조건에 맞으니까 그냥 점수를 줬어요. 한 사람도 점수를 받고 안 한 사람도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잘못한 경우는 점수를 못 받았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요게 새로 생긴 거예요. 신설 항목인데 반기에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상반기에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하반기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하반기에 평가받는 기간은 반드시 반기권을 해야 되는 건데 반기에 갔을 때 반기에 평가가 없어. 근데 주기가 반기별이야. 그럴 때는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옛날에는 해줬는데 그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평가 당일에는 기록이 확인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일이라도 이 문구가 있으면은 평가 전까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평가 자료는 평가 당일 평가 종료 시까지 확인된 자료만 인정한다. 이게 뭐냐면 평가자가 와서 무슨 자료를 내라 그랬어요. 뭐 어떤 회의 자료를 내라, 뭐 근거 자료를 내라 라고 했는데 건강검진 자료를 뭐 찾아봐라 했는데 못 찾았지만 평가 그날까지 찾아갖고 주면 돼요. 찾아주던 만들어주던 알아서 평가자가 와서 기록을 확인할 때 그때까지 찾아서 주시면 됩니다. 자, 현장 평가는 언제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아무리 뭐 면담을 준비하고 뭐 해도 소용이 없고요. 평가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가 지표가 나오고 평가 예정이 나오면은 그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평가에 뭐가 있어요? 분기, 반기, 연일 등 주기를 확인하는 평가 기준은 어떻게 돼요? 실시일자를 하는 거예요. 실시. 분기면 그 분기 안에 실시하면 돼요. 시행일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면은 회의를 한 일자, 교육을 하면 교육을 할 일자, 뭐 욕구사정을 하면 욕구사정을 기록한 일자, 그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급여 제공 계획은 뭐예요? 급여 제공을 작성한 일자예요. 시작 일자가 아니에요. 급여 제공 적용 일자, 뭐 공단의 통보 일자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긴들은 실시 일자를 확인한다. 시행 일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 일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평가 매뉴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뀐 게 뭐냐면요. 전에는 뭐 1번, 2번 묶어서 1번, 3번을 충족했을 때 양어, 모든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점수를 우수, 양어, 보통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각각 점수를 나눴어요. 항목별로. 1번 급여 제공 지침을 발현하고 비치하고 있다. 그럼 0.5점. 2번 운영 규정을 실시했다. 1점. 각각별로 점수를 줬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전에 뭐예요?
이전에 요게 1번, 2번 상본을 충족한다는 거를 대신한 게 뭐냐면 연동으로 바뀌었어요. 연동이란 게 뭐냐면요. 1번 항목을 없는데 3번이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급여 제공 지침을 비치하지 않았는데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다시 이걸 쉽게 얘기하면요. 연동이란 기준은 앞에 항목 1번 항목이 점수를 받았을 때 3번을 점수를 준다는 거고요. 급여 제공 지침이 12개 항목이 비치되어 있는 걸 점수를 못 받으면은 교육을 받았다 그래도 점수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수 양호를 연동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신설이라는 게 있죠. 신설이라는 건 뭐야? 신설 항목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언제요? 평가가 2026년도 평가니까 신설 항목은 2026년 1월부터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2026년 1월이니까 만약에 일자별로 한다면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 거고, 월별로 한다 그러면 1월부터 적용해야 된다는 거고, 반기별로 하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야 된다. 분기는 1월부터 3월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동, 신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또 뭐가 있어요? 이 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이 주체예요. 평가를 기관이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직원은 뭐예요? 직원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관과 직원이 있고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표 적용 기간이라고 있죠. 네. 지표 적용 기간이 제가 바뀔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새로 생겼어요. 자, 2026년도에 2024년도 욕구 사정하고 2020년도 욕구 사정을 보면 2026년도 욕구 사정에는 뭐가 생겼냐면요. 기피식품 파악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또 희망하는 욕구가 생겼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2026년도에 새로 생겼으니까 2026년도 1월 1일부터 다 수정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2026년도에 욕구 사정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기피식품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럼 2026년도에 욕구 사정을 언제 해요? 연일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일에 내가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낙상 욕창 인지하고 급여 제공을 세울 때 그때 하라는 거예요. 새로 바뀌었으니까 1월 1일부터 기존에 있던 욕구 사정을 다 수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수정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수정을 한다는 건 옛날 욕구 사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과거께. 그렇다고 해서 욕구 사정만 2026년도에 맞게 1월 1일 날짜로 1월 날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2026년도 주기에 맞게 욕구 사정을 할 때는 새로운 상품이 기피식품 파악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피식품 파악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럼 과거권은 어떻게 하느냐? 과거권은 없어도 되죠. 2025년도 거나 2024년도 거 어떻게 돼요? 이전 평가 기록으로 본다는 거죠. 없어도 된다는 거죠. 기피식품이 없어도. 그래서 새로 바뀐 거와 신설된 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거권은 안 하시고 2020년도 한다. 그렇다고 1월 1일을 하는 게 아니라 2020년도 평가 적용 시점 기준에 맞춰서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가 답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걸 제가 정리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5번, 6번, 8번. 그러니까 평가를 내일 받는다 그러면 이거를 연일이라도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급여 제공 지침 12개 항목을 기간에 비치하고 있다. 예. 비치해야지 운영교육도 뭐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운영교정 모든 직원에게 연일 이상 운영교정을 실시한지 관련자를 확인한다. 연일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평가자가 왔는데 연일이니까 항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2월 달에 잡히거나 3월 달에 잡히면 그때 부랴부랴 하셔야 돼요. 예. 평가가 잡혔을 때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해봤자 지금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지금 해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따 설명하니까 모든 직원에 대해서 오늘 다 했어요. 모든 직원이나 조건을 충족을 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직원이 들어오죠. 들어올 때마다 하면 돼요. 그 조건을 쭉 충족하시면 돼요. 어쨌든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거는 세 가지 항목에서 반드시 해야 되라. 예. 똑같은 거 연일이죠. 모든 수급자 보호자에게 폭언폭행 서기록 예관 및 상호 존중을 포함한 내용을 안내하라 그러는데 지금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연일이니까. 근데 평가가 잡혔으면 평가 전에는 반드시 해라. 예. 질량상 노력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지 프로그램을 단기별 1회 이상 교육을 하고 있다.
뭐 하반기 평가를 받을 때는 상반기께 무조건 조건에 들어가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하겠지만 상반기니까 이것도 반기인데 반기니까 어떻게 돼요? 4월 달에 해도 되고 5월 달에 해도 되는데 평가가 잡히면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일자가 잡히면은 반드시 평가 전에 부랴부랴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오늘 해도 되느냐? 예. 모든 직원의 연일 예상 규정은 오늘 해도 되죠. 예. 예, 오늘 해도 되고 그 대신 어떻게 돼요? 신규 수급자는 매번 들어올 때마다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편할 수도 있겠죠. 평가 전에, 그러니까 또 거꾸로 얘기하면 평가자가 평가 전에 와서 한 번 딱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 말을 이해하면 올해 평가는 안 들어갈까? 그 이후에 들어오는 신규 수급자는 내가 교육을 안 해도 올해 평가 연도는 안 보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다음에 볼 때. 제 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그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지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 말 이해하셔야 돼요. 시점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지 프로그램 교육을 기관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했다. 이거는 뭐예요? 평가 이전인데 그냥 하면 돼요. 오늘이라도 하면 돼요. 왜? 여기는 모든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제가 시점에 따라서 쉽고 어렵고를 얘기한 거고 여기는 뭐예요? 모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위한 인지 프로그램 교육을 오늘 한 명 해놨어. 그러면 그냥 점수 받는 거예요. 나중에 되더라도. 11월 달에 받던 12월 달에 되던 평가받은 자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모든 직원한테 하는 거를 오늘 하느냐, 평가 시점에 하느냐,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틀린 거죠. 그래서 그걸 판단하세요.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한 말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내 머릿속에 평가 시점이나 기준이 있는 거야. 자, 근데 모든이 없는 조건이 있죠. 예를 들면 이거요. 사례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올해 사례회의라는 게 평가 바뀐 게 있죠. 예, 바뀐 건데 내가 평가 안 했어. 안 해도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요. 평가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내가 3월 달에 평가를 하는데 사례회의가 2026년도 기준으로 사례회의가 없어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걸 해요? 2025년도 거 평가 기준으로 사례회의를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말들을 제가 한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뭐 YN이라고 얘기했고요. 뭐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평가 매뉴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조건을 파악하시라고요.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모든이 들어간 건지 일부만 해도 되는 건지 신규일 때만 하는 건지 반영인지 교육 방법이 비대면인지 온라인인지 예. 필요 조건인지 반드시 필수사항 필수사항은 반드시 조건에 포함되어져. 기간 내 한 건이면 아까 제가 뭐였어요? 연이라면 조건을 충족하는 거다. 이런 걸 아셔갖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면 돼요. 평가는 평가고요. 케어는 케어요. 평가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예. 그렇지만 평가는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과정에 대한 업무 표준화다. 모든 방문 요양은 어르신 수급자가 들어오면 이런 과정을 갖춰서 급여 제공을 하란 얘기예요. 그래야지 모든 수급자가 어딜 가든 똑같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행일자 아까도 말씀드린 분기, 반기, 연일회 등 주기를 하기 위한 평가 기준은 회계연도 기준하면 시행일자를 한다. 주면은 주예요. 이게 달력상의 일주예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달력상의 일주예요. 연이 넘어가는 게 있고 달이 넘어가는 게 있고요. 분기는 아시죠? 반기, 연 이런 조건을 케어포에 넣어놨죠. 예, 시행일자는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주기를 적용한 아까 말한 교육은 교육일자. 연일회라는 건 뭐야? 당해년도 작성 후 그러니까 연일회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라. 그럼 쉽게 얘기하면요. 작년 11월 달에 급여 제공 계획을 다 세우신 분도 어떻게 돼요? 올해 1월에 세워도 되고 올해 12월에 세워도 돼요. 왜요? 연일회라는 조건을 하니까. 그럼 연일회라는 조건에 맞게끔 내가 우리 기관에서 급여 제공 어르신마다 작년에 있던 어르신에 대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야 돼. 어차피 작년에 있던 모든 어르신은 올해 세울 때 1월 달에 세워도 되고 2월 달에 세워도 되고 3월 달에 세워도 되고 12월 달에 세워도 됩니다. 네.
평가 매뉴얼 말 그대로죠.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기내에 있잖아요. 주기내 입소시가 있고 주기내 퇴사시가 있어요.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인데 내가 3월 31일 날 어떻게 해요? 교육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분기 안에 퇴사한 사람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불러다가. 앞에도 근무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주기내 퇴사자나 수급자 직원은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맞죠. 불러다가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이 주기내 신규 수급자는 포함이 될 수가 있죠. 보통 7일 이내, 뭐 그렇게 얘기하죠. 네, 요거 뭐 7일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주기내의 퇴사자, 신규 입소자 요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2026년도에 새로 생긴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요. 요런 것들이 있어요. 자, 모든 직원에게 연일 이상 운영 규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 고민이 되죠. 모든 직원인데 내가 방문 요양하는 직원이 100명이야. 100명을 다 불러서 교육을 할까? 좀 고민이 되죠.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걸 문제를 보니까 교육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따가 실무 평가받은 기간을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요. 영상을 만들어서 그냥 방문 요양이라고 이렇게 운영 규정을 읽죠. 운영 규정을 읽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카톡으로 다 보냈대요. 카톡으로 보내고 다 영상 틀어보세요라고 하신 다음에 다 들어봤다고 하고 우리 운영 규정이 어떻게 돼요? 다 등록하고 어떻게 해요? 서명 요청을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 방법을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케어포 쪽은 요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은 안 됐는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교육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불러서 대면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불러서 모든 직원인데 모든 직원이 하루에 오면 되는데 모든 직원이 다 올 수 없잖아요. 그럼 오늘 10명 불러서 하고 내일 왜 모든이나 조건을 충족 못 해주니까 그 다음날 또 10명 불러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 어떻게 해요? 그냥 녹화를 해요. 운영 규정을 읽어주고 녹화를 해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하라고 하고 카톡으로 나눠주고 다 봤습니다 하고 뭐 카톡을 캡처해도 되죠. 그리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증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온라인으로 했다. 줌으로 하라고요? 줌으로 못해요. 요양보호사님을. 줌으로 해서 캡처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때 교육 방법인데 이렇게 해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면도 하셔도 되고요. 효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지 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기관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요게 생겼어요.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역량 강화를 위한 인지 프로그램 관련 교육이라는 게 뭐냐? 인지 프로그램 관련 교육이라는 게 뭐냐? 그냥 어르신을 어떻게 프로그램 제공하는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것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역량. 내가 실버 음악을 제공하겠다, 실버 체조를 하겠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관련 교육이라니까. 그래서 뭐요? 누가 하는 거예요? 기관에서 하면 돼요. 기관에서 하루 모아서 한 명 들어오세요. 모든이 없으니까 한 명 누구 될 수 있으면 누구를 할까? 인지지원 등급을 하시는 분들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죠? 그분을 해서 교육을 하면 돼요. 누가 외부 강사 초빙을 하겠어요. 그죠? 자체 온라인 교육을 하셔도 돼요. 어떻게 제가 이거 만들었죠.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10주문을 이 영상을 만들어 똑같아요. 앞에서 카톡으로 온라인 제공하듯이 이거를 요양보호사님한테 보내셔도 돼요. 안 오시면. 그래서 케어포에서 만든 거예요. 이 항목 때문에. 인지 프로그램의 요거를 중요성과 목적, 들으시고 교육을 들었다 하고 치매 및 그 인지 기능 분한테 저하를 겪는 어르신의 수가 교육 내용 여기 급증하고 정리된 거 있습니다. 요 문서가 장기 있습니다. 요양기관 요거 문서 현장에서 눌러보시면은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인지 신체 수발을 넘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르신의 요거 한 장종 거야. 기능을 요거 교육 내용 유지하고 쓰시고 정서적 안정을 기록을 돕는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하면은 뭐 고민하실 체계적인 필요 인지 없죠.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실제 돌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절한 인지 이렇게 하시면 자극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치매 쓰시는 진행 거고요. 속도를 늦추고 마찬가지로 운영 어르신의 규정도 자존감을 높이며 을 제가 이렇게 만들 수가 PTSD 를 없겠더라고요. 완화하여 고민을 해봤어요. 보호자와 왜냐면 종사자의 운영 돌봄 규정이 부담을 기관마다 다 감감시키는 틀린데 이렇게 영상으로 핵심적인 만들어서 중재 방법입니다. 제공을 하면 인정을 안 해줄 인지 것 기능 같아요. 저하와 치매의 기관별로 만들 수밖에 인지 없어요. 기능이란 아니면은 인지 제가 기능은 기관별로 늙어 운영 정보를 규정을 받아들이고
저장하며 넣게끔 활용하는 만들었어요. 그러면 모든 정신적 누르면 과정을 읽어주게끔. 의미합니다. 네, 요것 좀 고민하고 주요 있습니다. 영역은 조만간 다음과 올려놓을게요. 같습니다. 기억력, 자, 보호자 새로운 수급자를 정보를 대상으로 습관으로 연명의료 저장하며 결정 제도에 인출하는 대해서 안내한다 진압력, 그랬죠. 예. 시간, 여기서 장소, 보호자 수급자를 사업을 대상인데 올바르게 평가 매뉴얼에 인식하는 모듈이라는 게 언어 없어요. 능력, 그렇다고 말하기, 일부만 하기도 듣기, 그렇잖아요. 읽기, 쓰기 및 예. 이해 능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공간 그냥 능력, 모든 사물의 수급자한테 위치나 공간적 안내한다는 관계를 거죠. 파악하는 능력, 안내를 하면 돼요. 그냥 실행 기능, 자료를 주세요. 계획을 세우고 보호자 수급자한테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수행하며 그냥 URL을 문제를 보내시면 해결하는 돼요. 능력, 아니면 치매 밴드에 단계별 올려놓으셔도 특징 및 되고. 돌봄 예. 포인트, 그리고 초기,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저하, 물건 둔 곳을 자주 잊음, 잠시만요. 익숙한 방금 일을 제가 처리하는 데 영상 시간이 걸림, 틀은 거 잠깐만요. 돌봄 포인트,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역량 강화했죠? 자,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 기술에 대해 안내한다. 그래서 그 모든이 없죠? 평가에. 보호자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 기술 제도에 안내한다. 새로 생긴 건데 제가 고민했어요. 일부만 하라는 얘기야? 그렇다고 이걸 연명의료 결정 제도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이거 대부분 아셔야 돼요. 수급자도. 좋은 제도니까 모든이 없지만 어떻게 해석을 할 때 모든 수급자한테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신규 수급자는 어떻게 해요? 어르신이 들어올 때마다 계약시. 그래서 케어포에는 신규 수급자는 계약시마다 하라 그러고요. 일단 올해는 어떻게 돼요? 다 제공하세요. 예. 방법은 없어요. 그냥 제공하시고 면담은 어떻게 해요? 시설장만 면담을 하시면 돼요. 자, 또 새로 생긴 게 뭐예요? 욕구 사정을 통해 신규 수급자의 기피 식품을 파악하는지 확인한다. 여기서 자, 욕구 사정을 통해 신규 수급자의 기피 식품이죠. 제가 아까 뭐랬어요? 새로 2026년도에 기존의 수급자가 아니라 2026년도에 욕구 사정을 할 때 파악하시면 되고요. 기피 식품을 파악한다는 건 뭐예요? 기피 식품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했다는 건데 아무것도 안 쓰면은 모르죠.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 최소한 내가 해봤더니 이분은 기피 식품이 없다라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파악이라는 게 뭐냐면은 필수 조건이에요. 기피 식품이 있다 없다라는 걸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케어포에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를 들을 때 파악이라는 건 뭐냐?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케어포도 해석을 할 때 이거예요. 아, 욕구 사정을 만들 때 기피식품을 파악하라는 거구나. 그럼 기피식품을 파악하는 건 반드시 필수구나. 기피식품이 없으면 없다고 써야지만 파악한 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온라인 케어포로 만든 겁니다. 모든 문구가. 저희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평가받으시는 분들도 글을 하나하나 읽고 문구 하나하나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파악이라는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파악이 뭐지? 왜 파악하라 그러지? 그냥 안내하라 그러지? 확인하라 그러지? 아, 왜 이 사람이 파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평가 노인인권 보호 지침 교육하는 게 있으면요. 노인인권 보호 지침에는 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야 돼요. 교육 자료에 세 가지 내용이 있거나 교육 내용에 세 가지를 쓰셔야 돼요. 자, 요양보호사하고 상담을 할 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담 내용은 평가 매뉴얼에 있는 그대로 제기가 결과 상담 내용은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지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가 건의사항에 대해서 쓰셔야 돼요. 다른 거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이 건의사항이라는 게 또 좀 범위가 넓을 수가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수급자의 뭐 상태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취지는 뭐예요?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이라든가 어떤 그 고충을 처리해달라는 그 뜻으로 쉽게 보시면 돼요. 예. 수급자에 대한 뭐 보호자에 대한 뭐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 따로 쓰는 게 있어요. 상담은. 그래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까 말했죠. 퇴사일, 신규 수급자, 반기내, 주기내, 예. 이런 거는 그 평가 매뉴얼을 다 읽으니까 다 하시면 돼요. 자, 모든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평가자가 올해 왔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을 때 올해 2026년도 직원 건강검진 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 못해요. 왜? 나는 12월 달에 받아도 되니까. 그럼 평가자는 어떻게 해요? 2025년도 거, 2024년도 거를 하겠죠. 예. 이것도 평가 전까지 하고. 그러니까 문구 그대로 읽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평가 지표 삭제된 거 말씀드릴게요. 직원회의를 실시할
이게 뭐가 삭제됐냐면요. 기록이라는 걸 삭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평가할 가치가 없다는 거고, 아니면 뭐요? 굳이 이런 걸 평가할 필요가 있냐? 그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직원회의 하세요. 필요한 경우. 예. 필요한 경우 직원회의 하시고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평가에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인권침해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일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케어포에는 없었죠. 케어포에서는 없앴을 거예요. 2026년도에. 그렇지만 직원회의는 필요시로 바꿨을 거예요. 예, 마찬가지야. 나머지는 뭐예요? 쓸데없는 면담들이 다 없어졌어요. 뭐 근로계약을 했느냐, 뭐 급여에 대해서 만족했느냐, 또 뭐가 없어졌냐면요. 뭐 유니폼이 어떠냐, 이런 거 좀 제가 봤을 때는 그 면담 쪽이 쓸데없는 면담이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필요한 면담으로 많이 강화됐다. 2026년 평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뭐요? 급여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한다. 이거 붙이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공단에 있는 홈페이지만 수정하면 돼요. 이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누가 봐요? 급여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에 와서. 그쵸? 말이 안 되죠? 수가를 여기 와서 봐요? 기관에 와갖고 말이 안 돼요. 이런 게 다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설된 거, 신설, 새로 생긴 지표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올해만 해도, 올해 평가일까지만 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분기별 상담을 실시하라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조건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유선으로 하시면 돼요. 모든을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이 분기 말까지 재직했던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기라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요. 3월 31일까지 재직했던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 전에 퇴사한 사람은 없어도 되고, 그 전에 입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음 월에 해도 되고, 예, 요런 거 업무를 아시면 되고, 요게 케어포에 아마 조건이 나타날 거예요. 대상자라고. 근데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상담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연일 이상 기간 운영에 반영한다. 전에는 여기 모든이 붙었었어요. 모든이 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모든이 없죠. 이 중에 상담을 했더니 어려운 거 아니죠. 뭐 상담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뭐 예를 들면 뭐 상담을 했더니 뭐 보호자분이 급여 외 행위를 자꾸 요청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상담 결과에 따라 라운딩 돌면서 급여 외에는 못한다고 보호자나 수급자한테 설명을 했다. 뭐 요 정도만 쓰셔도 되는 거예요. 한 건을 반영한 거예요. 너무 어렵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예. 아니면 뭐 어르신이 뭐 낙상 위험이 자꾸 있어서 넘어져서 보호하기 힘들어서 뭐 급여 복지 연구를 신청하게끔 해줘서 도움을 줬다. 그래서 뭐 어르신이 낙상이 많이 뭐 이런 거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응급사항 돼요. 자, 응급사항은 면담인데요. 이 안에 있는 면담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응급사항 생겼을 때 이거를 외우라고 하지 마세요. 외우라고 그러면 몰라요. 그냥 어르신이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지 안 아픈지 보고 주의하고 그냥 무조건 응급사항은 어떻게 돼요?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한다. 그 정도만 얘기해도 크게 문제 안 될 거예요. 응급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기관에 보호하거나 보호자한테 안내한다. 낙상 위험이다, 하상이었다. 간단한 조치를 쳐.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거를 외우면 못해요. 이해하게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낙상 요인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르신 왜 넘어져요? 하면 요양보호사 때 미끄러져서 넘어지죠? 어두워서 넘어지죠? 잘 안 보여서 넘어지죠? 요 정도만 하면 돼요. 낙상 예방 방법도 안에 어떻게 돼요? 뭐 부딪힐 수 있는 물건을 치우고 미끄러운 걸 치우고 화장실을 치우고 뭐 이렇게 저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를 한 번씩 얘기를 하면 돼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치매 증상 뭐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냥 한 가지면 선망이 생기고 기억력이 낮다.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시설자 면담을 하면 되고 그래서 신설된 지표가 뭐 면담이 크지만 18개니까 요건 반드시 하시고 면담은 따로 요거는 반드시 기록을 하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기록되면은 우리가 점수를 자, 과거에 3년치 못했더라도 면담 잘 받으면 되죠. 새로 생긴 항목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방문요양은 정말 어렵지 않고요. 요즘은 평가를 대부분 아무리 못 받아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 이상 B 이상은 받아요. 예.
학비 이상은 받아요. 왜? 평가 매뉴얼대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자도 하도 많이 평가를 하니까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알아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설이나 주야간 같은 것도 평가자들이 매년 평가하는 기관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기관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하잖아요. 공단 직원들인데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 보면 압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항목씩 신설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읽어보셨다는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요양보호사, 모든이란 조건에 대해서 하고요. 분기란 걸 대해서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유선인 경우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전화로 상담을 해도 돼요. 그렇죠? 문자 SNS로 이거로 실시하지는 않겠죠. 카톡으로 한다든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요?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상담이란 건 뭐예요? 서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주고받고를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님이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분기별 일에 상담을 한다. 그럼 이 요양보호사가 지금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분기 내에, 반기 내에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1월 1일 하는 게 좋으냐, 지금 하는 게 좋으냐, 6월 30일 하는 게 좋으냐, 제가 볼 땐 똑같아요. 자, 오늘 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시점에, 자, 오늘이 뭐요? 3월 4일 날 시점으로부터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요양보호사한테 전화를 하세요. 오늘 다 하던. 그래서 딱 종료를 시켜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신규 직원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6월 30일까 오늘 모든 직원에 대해서 오늘부터 해갖고 10명 오늘 하고 다음 주에 10명 하고 다음 달에 10명 하고 이러면 관리가 안 돼요. 내가 관리하는 방법이야. 그렇게 해도 되죠. 지금 내가 할 때는 오늘 내일에서 모든 요양보호사한테 전화해서 상담을 한다. 그럼 끝. 나는 모든 조건을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직원을 했으니까 퇴사한 사람은 빠지는 거고 신규 직원은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어차피 신규 직원을 입사하잖아요. 그때마다 상담할 거 아니에요. 좀 쉽다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빨리 잡아놔라. 자, 이렇게 상담을 하고 쭉 상담을 하고 어떻게 돼요? 한 건, 이 중에 내가 100명이면 200명을 상담을 했더니 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 요구사항 등을 조치사항을 쓰시면 돼요. 반영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응급사항 대응은 이거 응급사항 매뉴얼 있죠? 이거 영상 만든 게 있으니까 그냥 어렵지 않아요. 수급자를 안정시킨다. 근데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하죠.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뭐예요? 요양보호사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못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잘 하게끔 하셔야 돼요. 하임리법은. 이건 뭔가를 떠나서 요거 뭐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뭐 경련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상시 하고 심장마비 요것도 중요해요. 이런 거 부분 그냥 다 아실 거예요. 인공호흡을 한다. 심장마비 요 정도는 요양보호사님이 아실 거라고 봐요. 어려운 거 없어요. 낙상 예방 이것도 외우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뭐요? 심리적으로 생긴 거나 신체적으로 뭐 약을 먹거나 아니면 어떻게 근력이 약하거나 미끄러운 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이해를 시키시면 돼요. 이걸 외우세요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못해요. 그냥 사실 알고 있는 거를 끌어내게끔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 번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양보호사님이 알고 있어요. 근데 외워서 대답은 절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장 평가하는 사람도 점수를 주려고 하지 점수를 안 주려고 하진 않아요. 나 몰라요. 들은 적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점수를 안 주지만 내가 이거 계속 듣고 얘기하고 했는데 이거 큰일이네 막 이렇게 다 알고 있어 하고 뭐 조금씩이라도 얘기하면 점수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제가 볼 땐 점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호자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존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는 11시까지 하고 10분 쉴게요. 4분 나왔습니다. 여기 조건이 없는데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안내를 하세요. 그럼 안내 자료를 안내니까 이건 뭐예요? 상담이 아니죠. 그냥 안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하고 안내하고 좀 틀려요. 자료를 제공해도 안내한 거예요.
그래서 연명의료 안내 자료를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요거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찾으면 자기가 찾은 지역에서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가 나온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연명의료제도 안내 하시면 됩니다. 요거 보내시면 되고, 신규 입소시 때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고요. 평가 때는 시설장이 뭐 당연히 연명의료 결정제도 이건 아셔야겠죠.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이것도 제가 삶의 편집할게요. 마지막 순간을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마지막 단계. 저도 이거 연명의료 제도를 의료 사전 연명의료성을 써야겠다는 2018년 생각이 2월부터 듭니다. 시행되고 있는 빨리 써야지.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제 친구 따라 중에 벌써 쓴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비교적 보건소가. 네. 오늘 상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써야죠.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요거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지표 자체가 생각된 거고요. 그럼 이 지표가 생성된 거고, 요건 제가 뭐라 해서 지표 자체가 한 거야. 이 항목이 28번이라는 항목, 20번이라는 항목이 생성된 거고, 요거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평가 지표의 신설 항목이에요. 2번, 1번, 2번 요거예요. 요것들이 뭐냐면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한다. 뭐 기록만 보세요. 요거 중요하죠. 요거는 뭐 포스터 붙이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장은 상호존중 내용을 안내한다. 이것도 한 번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필요 없고, 역량가가 아까 인지 프로그램 교육, 요런 거. 급여 제공 계획 변경인데, 요거는 좀 웃긴 게 뭐냐면요.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 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한다. 근데 이게 원래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게 왜 생겼지? 원래 급여 제공 계획은 변경될 때마다 공단에 통보하라고 돼 있거든요. 모든 게. 그렇게, 그리고 방문위원도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요게 새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 이전에 평가 매뉴얼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갖고, 그런 게 있어갖고, 요번에는 그걸 급여 계획 제공 변경이라고 한 거예요.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이에요.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을 하죠. 근데 어르신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그럼 또 작성을 하죠. 그럼 기존에도 어떻게 했어요?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안내하고 당연히 했을 텐데 요거를 또 전산으로 또 빼놨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11시 제가 시간이 해야 될까요? 11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11시 5분이 돼서 교육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론 교육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평가받은 기간 교육이라서요. 자, 평가 신설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설 항목이라는 게 아까 신설 지표를 말씀드렸고, 신설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운영규정을 교육을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운영규정 교육을 하실 때 교육 방법에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냥 영상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기관에 운영규정 11개 있죠. 그 영상을 그냥 화면에 녹화를 읽는 걸 만들어서 드리는 거를 저는 온라인으로 아까 말씀 카톡으로 드리고 확인받고 우리 케어포에다가 운영교육 받은 사람 서명하고 요청을 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관에서 각각 영상을 만들고 그냥 녹화하는 거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거를 언제 신규 들어올 때마다 교육하고 또 해요. 똑같은 교육을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규정이라는 거 해봤자. 그냥 기관에 있는 걸 교육이란 게 뭐 읽어주고 질문하라. 읽어주시면 돼요. 읽어주고 간단한 설명을 하는 거를 영상으로 만드는 거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불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힘들어요. 그리고 신규 수급자가 또 매번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수급자가 아니라 신규 급여 제공자, 요양보호사가 올 텐데, 이걸 앞으로 계속을 할 텐데, 모든에게 하는 거고, 신규 할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교육한 기관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 기관은 그렇게 한 거니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운영규정이라든가, 저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남의 운영규정을, 아까처럼.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운영규정을 만들 때 어떻게 되냐면 기관의 운영규정을 최소한 읽게 하세요. 읽으세요. 읽고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온라인 교육 아니에요. 우리가 유튜브로 뭘 듣듯이 기관의 운영규정을 읽는 영상을 하나 만드세요. 영상도 필요 없어. 이 화면 나오는 거 있죠. 제 얼굴 안 나오고 이 화면에 나오고 운영규정을 읽는 거라도 만드셔갖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제 이후에 이제 평가받은 기관은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해서 읽었습니다 한 거 캡처해갖고, 그리고 케어포에다가 참석자 서명은 케어포에 있는 운영 교육에 참석자로 등록시키고 서명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거는 설명드릴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직원 인권 보호는 이 자료 있죠? 앞에 말씀드릴게요. 그냥 직원 인권 보호 포스터, 상호 존중 포스터를 하나 보낸 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내하는 거하고 안내하는 거 있죠? 현장 부착은 뭐예요? 기간에 이 포스터 그냥 현장 부착하면 되죠? 포스터 현장 부착하고, 그 다음에 안내하는 건 어떻게 돼요? 모든 수급자에게 내용을 안내한다. 안내 방법은 상관없죠. 그럼 안내를 할 때 이렇게 문자로 보내셔도 돼요. 요렇게. 근데 이 문자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그건요. 이 포함하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케어포에 보시면 문자 발송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케어포에 보시면, 저 이따 심시전에 말씀드릴게요. 문자 발송하는 데다가 요 문구를 복사해서 모든 기관한테 발송을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수급자는 들어올 때마다 안내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평가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거는. 자, 역량 강화사 교육,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그거 그냥, 와서 이거 들으라고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자, 급여 제공 계획은, 자,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존 시설장으로부터 그 급여 제공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숙지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 모욕 빼고. 그래서 면담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게 뭐냐면요. 우리 급여 제공 계획서가 기관에 최신께 있죠. 기관에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기관이라기보다 안 해도 그 어르신 댁에 갖다 놓을 거 있잖아요. 그럼 그 급여 제공 계획서에 총평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숙지하라고 하시고 최신 거를 갖다 넣어주세요. 왜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급여 제공 계획서 9번 또는 4번으로 확인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케어포에 반영을 할 게 만들면 요번에 급여 제공 계획서를 만들 때 총평도 있지만 그 밑에 유의사항이라고 쓰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부번하고 4번이 최신 게 어디가 있어요? 수급자 댁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용을 각각 기관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뒤에 거를 그대로 면담 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쉬운 거는. 이거는 그냥 급여 제공,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서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학위 서명을 받아 급여 제공 시작까지 공단에 통보한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누세요. 자, 급여 제공 계획을 공단에 통보하는 거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하는 거하고 분리를 하세요. 평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하고 공단에 통보한다는 거예요. 공단에 언제 통보한다는 기준이 중요하지 않아요? 케어 평가 기준만 보세요. 이거 두 개를 섞는 순간 언제 바뀌냐, 적용 시작일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똑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서 급여 제공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보호자의 욕구라든가 어르신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돼요? 아니면 평가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님이 이 어르신의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이 되려고 요청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급여 제공 계획서는 새로 작성되면은 공단에 통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럼 급여 제공 계획이 필요한 경우 어떤 거냐? 기능 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욕구예요. 이것도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거예요. 연일에 하라, 연일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급여 제공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하시고 공단에 통보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를 우리가 적용 시작일이 있고 적용 종료일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작년에 있던 수급자를 올해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려고 그래요. 작년에 있던 수급자가 100명이에요. 근데 올해 100명을 다 해서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했죠. 1월 달에 세워도 되고, 2월 달에 세워도 되고, 지금 세워도 되고, 4월 달에 세워도 되고, 5월 달에 세워도 돼요. 왜요? 연일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작년도에 수급자가 들어오면은 적용 종료일을 어떻게 해요? 다음 연도 12월 30일까지로 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아무 때나 세울 수 있어요. 급여 제공 계획 적용 시작일은 급여 개시 전일 수가 있겠지만, 신규 수지만,
작년에 있던 수급자를 이렇게 세우세요. 예. 그 공단에 있는 인정기간 내에도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세우시면은 올해 어떻게 돼요? 적용 종료가 끝나는 거랑 상관없이 연일에 아무 때나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 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적용 종료 기간이 끝났다고 세우라는 기준은 없어요, 평가에. 예. 쉽게 하는 거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가정을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확인 서명을 받기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발송을 하죠. 급여 제공 계획서 켜고 발송하는 게 있어요. 발송을 하고 어떻게 돼요? 유선 안내를 하면 돼요. 유선 안내를 하시면 됩니다. 확인 서명 따로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그 방문 요양의 앱에 보면은 확인 서명이 받는 게 있잖아요. 그거 대신 서명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제가 웃긴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복지연구가 필요해서 어르신이 복지연구 서명을 못 해갖고 요양보호사가 복지연구 대신 서명을 했어요. 그래갖고 청구를 했어요. 복지연구를. 근데 그게 뭐예요? 남이 대신 서명한 거죠. 공문서 위조가 돼요. 허위 문서 작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누가 처벌했냐니까 보호자가 신고를 했대요. 내가 하지를 않은 걸 청구를 했다고. 보호자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코에 걸면 콜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저는 이해를 해요. 이분이 필요해서 그거를 어르신이 서명을 못하니까 보호자한테 요청을 했는데 보호자가 안 해주고 해서. 어쨌든 모든 서명은 서명받기 힘드니까 급여 제공 계획은 발송을 하고 안내만 하라. 저 안내란 건 뭐예요? 전화해서 저희 쪽에 기록을 안내했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갈게요. 자, 확인 서명은 대면 서명이 어려우니 온라인 발송 후 유선 안내 기록을 하시라는 거고요. 자, 나머지는 요거 이제 신설 항목을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그냥 운영 규정은 옛날에 Y를 한번 받은 기간은 다시 또 안 봐요. 그쵸?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평가 매뉴얼 볼 때 맨날 똑같은 운영 규정을 또 봤어요. 또 보고. 급여 제공 지침도 10대가 또 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노인인권 교육에 요거 안전관리 8가지 하나 더 늘어난 거고, 기피식품, 그리고 나머지는 요 급여 제공 기록지에 쓰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아는 거고요. 자, 그리고 CIST를 위해 평가에 작성되는 그림, 위험도 평가 있죠? 위험도 평가. 위험도 평가에서 CIST라고 있죠? 여기 뭐냐면요. 자, 이렇게 저희 쪽에 보면 이렇게 검색을 하죠. 평가 매뉴얼을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위험도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물론 16번이지만 이렇게 쳐갖고 보시면은 위험도 평가를 했죠. 낙상, 욕착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평가 도구에 포함된 모든 기록, CIST 평가를 위하여 작성되는 그림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불인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요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작성되는 그림이죠. 그림 등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 작성되는 그림이 2번, 3번, 4번이 있다. 3개를 올려달라. 그게 아니에요. CIST, 자, 문구 그대로 읽어볼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CIST 평가를 위하여 작성되는 그림. 이게 뭐예요? CIST 평가를 위하여 작성되는 그림이 뭐예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오각형을 그리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각형이 선이 연결됐다, 간격이 면다 하죠. 별이 있다, 또 사각형 다음에 별이 있다. 그거는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 사진만 첨부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얘기하면 등이라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전화 와서 CIST 평가를 위해 작성되는 그림 등이니까 그거 하나가 아니다. 다 넣어달라. 그래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했어요. 다 넣을까 하다가 아니 왜? 평가 매뉴얼 읽어보면 쓸데없는 일을 기관이 하게끔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CIST 평가를 작성되는 오각형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요.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평가 충족으로 평가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한다.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우리가 CIST 평가를 할 때 어차피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치매 진단을 받은 게 언제예요? 처방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 처방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약을 준다. 그럼 그 약이 유효한 기간은 그때까지 치매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시행하는 일자에 내가 이분은 오늘 3월이죠. 위험도 평가를 해요. CIST 평가를 하는 해 이분이 치매약을 먹는데 오늘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처방전이 포함된 날짜야. 아,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요? 객관적인 자료로 내가 평가 시점에 치매약을 먹는구나 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방전이 끝났어. 내가 오늘 평가하는 시점에 이전에 있던 처방전이야. 그건 어떻게 돼요?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CIST는 교육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평가하지 않고요. 예. 요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사례회의도 마찬가지인데 사례회의도 새로 생겼는데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기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명확하게. 사례회의 뭐 3인 이상 하는 거고요. 평가 실시한다. 평가 일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례회의를 하고 끝났는데 지금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대상자에 대해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 회의를 하고 이 대상자를 그럼 어떻게 고칠 거냐.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급여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급여를 제공해서 이 어르신이 좋아졌는지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해서 해결이 됐는지 안 했는지 그냥 우리가 쭉 풀어 쓰는 거를 그대로 사례 관리라고 어떤 그 형식적으로 문서적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아, 이거는 아니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걸 할게요. 자, 앞에 이제 평가 관련된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가에 따라서 어떻게 됐어요?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급여 제공 과정이 바뀌어요. 급여 제공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죠. 자, 기존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연일에 했는데 반기별로 바뀌었어요. 급여 제공 결과도 반기별로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자,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는 다 연일에 해서 얼마나 쉬웠어요. 그죠? 그냥 연일에 한 번 하면 돼. 연일에 어떻게 했냐면 자, 작년에 있던 어르신 한 분을 요거 잘 들으세요. 작년에 있던 분을 오늘 제가 한 분이지만 이분이 여러 분을 있어요. 작년에 급여 제공 계획 세우신 분을 오늘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려고 그래요. 자, 그럼 오늘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을 반영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셔야죠. 근데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언제 하느냐? 급여 제공 계획 세우기 전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해요. 이건 언제 거를 평가하느냐? 작년에 급여 제공 계획 세웠죠. 이전에 급여 제공 계획 세우고 오늘까지 급여 제공을 했죠. 급여. 여태까지 오늘까지 급여를 제공했잖아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낙상 욕창 인지 연구 사정은 현재 상태를 보는 거고 오늘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울 때 작년에 있던 어르신을 오늘 급여 제공 세울 때 작년에 세운 급여 제공 계획이 그대로 맞았는지 그래서 평가를 해서 작년에 제공 급여 제공 계획이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같이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웠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났어요. 이렇게 한 번에 끝난 거예요. 지금 옛날 거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올해도 자, 올해 잘 들으세요. 이거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또 들으시면 돼요. 작년에 있던 사람이 신규 아니에요. 작년에 있던 수급자가 1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간에 올해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똑같아요. 그죠? 앞에서 이거랑 똑같아요. 업무는 똑같이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려면은 오늘 세우려고 그래요. 작년에 또 100명이라고 봐요. 3월달 오늘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 낙상을 보죠.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이전 자료 가져와서 없고 상태가 바뀐 게 없어. 욕창도 이전 자료, 인지도 이전 자료, 급여 제공 결과도 오늘 해요. 그죠? 그리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가 작년에 세운 게 오늘까지 했는지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요. 됐죠? 네. 그럼 작년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뭐를 하냐면은 하반기에는 요거만 하면 돼요. 요거. 반기별로 하는 거. 하반기에는 낙상, 욕창, 인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만 하면 돼요. 낙상을 했어. 어르신이니까 하반기에요. 이제 작년에 있던 100명을 상반기에 했어요. 근데 하반기에 이제 제가 10월달이 됐어요. 10월달에 상반기에 또 100명에 대해서 낙상할 때 변한 사람 없어. 낙상만 하는 거예요. 욕창 생긴 사람 없어. 인지 나빠진 사람 없어.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했더니 이거랑 바뀐 게 없어서 그대로야. 그럼 끝. 하반기. 이해하셔요? 근데 하반기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했더니 이 상태가 바뀌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추가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추가로 제작성.
결과평가를 반영해서 제작성.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앞에 거는 기존 수급자예요. 또 이번에는 신규 수급자를 할게요. 항상 문제를 하면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신규 수급자예요. 이번에는. 자, 신규 수급자가 들어오면 오늘 들어왔어요. 당연히 이렇게죠. 이건 작년 얘기예요. 작년에도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웠죠. 급여 개시 전까지. 근데 어떻게 해요? 결과평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계획이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해요? 연말에 했어요. 연일을 해야 되니까 연일의 조건을 해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되냐 볼게요. 자,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업무 똑같아요. 그죠? 신규 수급자가 오면은 똑같아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낙상, 욕창,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야 되죠. 급여 개시가 예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반기에 어떻게 해요? 낙상, 욕창, 인지, 아까 기존 수급자 한 것처럼. 왜? 신규일 때만 신규고 하반기는 기존 수급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낙상, 욕창, 인지, 아까랑 똑같지? 기존 수급자랑 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만 하고, 여기 상태가 바뀌면 필요시 급여 제공 계획을 추가로 제작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말만 이해하면 돼요.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자, 그럼 2026년도부터요. 올해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올해 작년 거 없이, 이제부터는 2026년도 기준으로 해야겠구나. 2026년도 기준, 신규 수급자가 들어왔어. 똑같아요. 급여 제공 계획을 급여 개시 전까지 하고 공단에 통보해야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왜? 오늘 수급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급자 다 했어요. 그럼 1월 달에 들어온 신규 수급자도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 급여 1월, 2월, 3월 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작년에 넘어온 사람도 제가 오늘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다 한 거예요. 작년에 넘어온 사람도 올해 다 했고, 작년에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자, 먼저 올해 신규 수급자가 1월 달에도 들어오고 2월 달에도 들어오고 3월 달에 들어왔어요. 그죠?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하고 급여 제공 계획 올해 3명이 들어왔어요. 1월, 2월, 3월 급여 제공 계획에서 공단에 통보해서 끝났죠. 그리고 작년에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걸 3월 달까지 끝내려고 작년에 넘어온 사람을 어저께 다 끝났어요. 어떻게 했냐면 낙상, 욕창, 작년에 넘어온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낙상, 욕창, 인지, 급여 제공 결과 평가,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까지 다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신규 수급자건 작년에 넘어서 온 거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반기에는 뭐예요? 신규건 3월 달에 들어왔던 3월 달에 1, 2, 3월에 들어왔던 작년에 넘어왔던 사람이건 제가 하반기 9월 달에는 뭐를 하면 똑같아요. 9월 달에는 뭐를 하냐면 요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낙상, 욕창, 인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시는 급여 제공 계획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제 말이 그럴싸하면 잘 보시면 돼요. 여기 다 자료가 있고요. 영상도 또 이거 제가 또 얘기를 하면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급여 제공 계획을 연일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걸 제가 연말까지 하고 발송을 하고 유선을 안내해도 어떻게 해요? 확인 서명 받은 것처럼 특별히 해도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에 오늘 신규 수급자는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 급여 세우고 하반기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고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했더니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급여 제공 계획을 안 세워도 돼요. 안 세워도 된다는 거예요. 기존 유지. 근데 급여 제공 평가를 했더니 이전과 다르다. 그러면은 제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따라서 급여 제공 계획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례회의도 이게 똑같으네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대상자, 제가 아주 쉬운 걸 할게요. 우리가 겨울이 되면 건선이 와서 피부를 막 긁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다리에 피가 나고 그러실 수도 있죠.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했어. 어르신이 집에 갔더니 다리에 긁어서 막 피가 난다고. 그래서 이 어르신에 대해서 선정을 했어. 이거 해결을 해야겠다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관에 와서 시설장님, 요양보호사님, 사회복지사님 오세요. 이런 분은 어떻게 하면 각각 얘기를 해. 그럼 요양보호사님이, 시설장님이 사회보호자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로션을 사달라 그러고, 그리고 저 사회복지사님은 라운딩 돌 때마다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시고, 요양보호사님은 보호자분이 로션을 사다 드리면 갈 때마다 로션을 발라드리기로 합시다 하고 사례회의를 했어. 했죠. 그리고 계획을 세워. 갈 때마다 요양보호사가 로션을 발라드리고 어르신이 긁지 않게끔 습기 있는 음식을 드리고 이렇게 습기를 한다라고 계획을 세워. 그리고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급여를 제공을 해. 로션을 발라드렸다. 특이사항에 쓰던 뭐 하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로션을 발라드리고 나중에 한 달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지? 로션을 발라드리고 습기 있는 음식물, 물을 많이 드리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좋아졌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 절차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마시라고. 그럼 로션 발라드리는 것도 있죠. 어르신이 음식 먹을 때 자꾸 목에 걸려. 그러니까 그냥 맞는 거. 어르신이 자꾸 목에 걸려서 사례가 걸린다. 그럴 땐 어떻게 돼야 돼요? 음식 자체를 어떻게 해요? 연화 음식으로 바꾸자. 어르신이 음식이 자꾸 목에 걸려서 잘 못 먹는다. 대상자 수자. 그러면 어르신이 왜 목에 걸리는지 연화 운동을 해야 되고 식단 조절을 해야겠다. 그럼 어르신한테 보호자도 이렇게 해요. 식단을 어떤 연화 음식으로 드리는 걸 하겠다 하고 연화 음식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뭐 훈련을 시켜. 어르신이 연화가 온다니까 목 운동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급여 제공 교육을 했다. 그리고 그래서 했더니 어르신이 음식을 잘 먹고 삼킴이 좋아졌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너무너무 어렵게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예시 달라 그러는데요. 이따가 예시를 할 거예요. 그분이. 예,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담 과정이 있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자, 면담 내용들만 이렇게 쭉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요거를 어떻게 해요? 여기 누르시면 시작할게요. 공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공유해서 URL을 복사하시면 돼요. 네. URL 동영상 URL을 복사해 갖고 요양보호사님한테 주세요. 그냥 들으시라고 하세요. 외워서는 안 돼요. 들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동사자 면담 점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상당히 크거든요. 관련 자료는 여기 있고요. 요거를 왜냐면 질문이 조금씩 달라요. 네,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은 벗어나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뭐냐면 요거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 내용은 그때 받은 12개 항목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신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급여를 제공한다는데요. 사실 기능 회복 훈련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본 기능 회복 훈련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건데요. 그냥 기능 회복 훈련에는 기본 동작 훈련이에요. 기본 동작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앉기, 일어나기, 아시는 내용 식사하기, 옷 갈아입기 개인정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골격계, 그리고 어떻게 일상생활 동작 훈련은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 훈련 우리가 뭐요? 이동 도움을 드린다든가 식사 소음을 드린다든가. 그리고 잠시만요. 또 유튜브 또 켜졌네요. 그리고 고충 처리. 네. 그리고 신규로 입사하셨을 때 언제 받으셨죠? 요거를 자꾸 잊어먹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면담 항목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기능회복 훈련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예. 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요양보호사님한테 이거 면담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 상태 아시잖아요. 이 어르신은 식사를 잘 못해서 식사 도움할 때마다 도움을 드리된다. 그리고 이동 도움할 때 드린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 정도가 되고요. 그게 이론적으로 일상생활 동작은 우리가 이동 도움을 드린다든가
식사 도움을 드린다든가 양치질 도움을 드린다든가 이거를 다 도움을 줘요. 요양보호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본 동작 훈련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르신이 앉고 일어나고 걷기하고 이동 도움이에요. 다 드리는 거니까 이걸 급여 신체 상담하는 기능 회복이란 말 필요 없이요. 그냥 이 어르신은 다리가 안 좋아 갖고요. 이동 도움 드리고요. 식사하실 때 식사 잘 못 드셔서 식사 도움 드리고 양치질 도움 드리고요. 뭐 저 복지 산책 갈 때 우리가 보조 도구를 이용한다. 이걸 하시면 돼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면 돼요. 여기서는 뭐 나머지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고충 처리가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면담에 대한 것도 하시면 되고요.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방문요양보호소. 제가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급여 제공 과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 오늘 영상은 뭐 제가 면담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죠. 예, 면담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고 요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급여 제공 과정에서 요거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하고 요걸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더 하고 말씀드릴게요. 요걸 그려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한 번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기준인데요. 자, 볼게요. 작년에 있던 분들을 올해 세우실 때요. 당연히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에 있던 분들. 그럼 어떻게 해요? 낙상, 욕창, 인지 하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뭐예요? 오늘 세울 때 작년에 세운 급여 제공 계획이 오늘 시점까지 급여 제공 계획이 맞는지 이 급여 제공 계획, 그러니까 작년에 급여 제공 계획이 이전에 급여 제공 계획이 맞는지 급여 제공 결과도 평가하고 욕구 사정도 평가하고 급여 제공 계획 세웠죠.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하반기에 낙상, 욕창, 인지, 급여 제공 결과 평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뭐예요? 하반기부터 내가 여기 상반기에 세운 요 시점까지, 상반기부터 하반기 요 시점까지 급여 제공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맞는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데 급여 제공 결과를 평가를 했더니 어르신의 상태가 하반기에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가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신규 수급자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낙상, 욕창, 인지,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못하고 욕구 사정, 급여 제공 계획만 하죠. 상반기에 신규 수급자 들어왔고 하반기에 뭐예요? 작년에 있던 분 다 했어요. 상반기에. 작년에 있던 분 다 하고 상반기에 수급자 들어오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뭐예요? 모든 수급자가 다 상반기에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웠기에 하반기에는 뭐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반기에 신규 수급자 들어올 때는 신규 수급자 들어올 때마다 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의 차이가 뭐냐면요.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급여 제공 결과 이전 거를 반영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는 거고 어차피 연이되니까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뭐냐면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해서 내가 변경 사항이 없으면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요. 왜? 적용 기간이 12월 31일까지니까. 내가 요번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했더니 필요시 바꿔야겠다 그러면 이 날짜로 작성이 날짜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연에 2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어렵지 않고요. 자, 채팅에 나온 거를 설명드릴게요.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예. 여기까지 해서요. 교육을 마치고요. 1시에 실제 평가 받으신 분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교육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넣으면요. 제가 1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 여기까지 큐오프 이문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채팅창에 제가 한 거 지금 쓰시면 답변 드릴 거고요. 이따가 1시에는 평가받은 기간이 하고요. 오늘 영상은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교육 받으신 분한테요.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보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는 케어폴은 전산으로 다 해요. 출력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평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주야간 같은 경우는 그냥 컴퓨터 준비하시고 들어가서 다 보고 필요한 것만 물어봐요. 평가자들이 케어폴 더 잘 알아요. 어떻게든지 다 찾아내요. 원래 전수조사가 원칙이라서 원래 부분하지만 다 압니다. 전산으로 평가받으면 돼요. 따로 양식 만들지 마세요. 그냥 케어포에 있어요. 케어포에 있어요. 양식이라는 걸 저희 케어포 교육하는 대부분은 전산을 쓰잖아요. 전산에 그냥 등록하시고 전산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필요하신 자료만 첨부하시는 거고요. 출력 하나도 안 하십니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자료는요, 교육받으신 거, 이거 그대로 방문 요약, 요거만 유지하시면 제가 그때그때 업데이트 시키니까요, 항상 그대로 갖고 계시면 돼요. 예. 요거 있죠? 예. 요 URL 보내드렸죠? 어디 있죠? 가정방문 평가. 요 URL만 있으면 돼요. 요 URL만 있으면 자료가 제가 이제 뭐, 평가 조사표, 요번에 새로 저희가 찾아서 만든 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라는 거는 기존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는 게 맞죠? 아니야?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울 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울 때 이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급여 제공 계획 뒤로 빼느냐, 급여 제공 계획 앞으로 오느냐인데요. 자, 새로 2026년도에는 뭐냐면요. 반기별 2번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급여 제공, 3월 달에 급여 제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일에잖아요.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자, 급여 제공 계획 결과 평가를 6월 달에 했어요. 6월 달에 해도 되죠. 그럼 6월 달에 한다는 건 뭐예요? 6월 달에 급여 제공 계획 평가를 하고 6월 달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를 연일이니까 아무 때나 해도 되죠. 근데 얘는 뭐예요? 상반기, 하반기예요. 그러니까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예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을 반영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급여 제공 계획을 연일에 한번 세울 때 얘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요. 낙상, 욕치, 인지, 욕구 사정을 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자, 낙상, 욕창, 인지 지금 3월 달에요. 욕구 사정을 위한 급여 제공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3월 달에 세웠어요. 근데 급여 제공 계획 평가를 이전 걸 반영 안 하고 세운다 그러면 상반기에 해야 되면은 3월 이후에 해야 되잖아요. 5월 달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4월 달에 한다. 그럼 한 달치밖에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달치. 4월 달에 한다 그러면. 예? 내가 이 급여 제공 계획을 3월 달에 오늘 세웠어요. 근데 결과 평가를 반기에 해야 돼. 그러면 4월 달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4월 달에 한다 그러면 바로 세운 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여 제공 결과 평가는 이전 거를 하라. 그래서 묶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묶어서 하라는 거예요.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을 하고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이전 거를 하고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면은 한 방에 다 때려잡는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조건을 했죠. 그 다음에 하반기는 그냥 평가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평가에 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하반기는 하세요. 그럼 돼요. 끝. 평가 조건 충족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평가를 위한 정기적인 거고 이렇게 급여 제공 계획을 하는데 상태가 바뀔 때는 바뀔 때 하면 돼요. 급여 제공 계획을. 그렇지만 이거는 뭐야? 평가 기준에 따라서는 기준을 이렇게 잡아놓으라는 거죠. 우리 기준은 정기적으로 하라고 돼 있죠. 제가 원장이면 이렇게 하죠. 자, 정기적으로 해. 신규 수급자는 들어올 때마다 다 하면 되는 거고, 자, 작년에 있던 수급자 올해 3월에 다 해. 3월에 다 해. 낙상육자 이제 쭉 끝났어. 자, 그러면 제가 신경 쓸 거 없죠. 시설장이니까. 그 다음에, 자, 하반기는 6월 달에, 7월 달에, 7월 달에 이거 다 해. 그럼 끝. 이거는 3월에 다 해. 끝. 신규 수급자는 들어올 때마다 해. 그러면 신규 수급자가 상반기에 들어왔으면 하반기로 넘어오는 거고, 하반기에 들어왔어도 다음 항목으로 넘어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기, 넣으세요. 채팅창에 넣으시는 거 제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할게요. 자, 연일의 운영 규정은 평가일 전에 해야 되니까 요거 말씀하신 거 있죠? 연일의 운영 규정은
평가일이 아니라 이 평가일 현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평가자가 오는 날, 평가자가 왔을 때 교육이 있어야 되니까 평가가 1분기에 잡혔으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가자가 왔을 때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급여 운영 규정은 연일인데 하반기면은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내일 온다 그러면 기록이 있어야 되니까 운영 규정을 평가 전에는 다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제가 한 대로 평가자가 평가받은 기관이 케어폴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예, 저 그럼 채팅창 끝입니다. 건강검진 항목 중 그냥 자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특별한 문구가 있어야 되나 하나요라고 이걸 왜 물어보세요? 거꾸로. 예. 평가 기준에 이런 게 없어요. 그거만 생각해서 평가는 평가 기준에 발생일 일자하고 그거만 있으면 돼요. 근데 결과 판정 항목에서 만약에 결핵이 있다고 판정이 났는데 채용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신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끝이 없어요. 평가는 평가 매뉴얼 외에 있는 거는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평가에 신체 검사를 확인을 하라 그랬을까요? 결핵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취직이 돼서 일을 하면 큰일 나니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발행일 전에 취직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하고 질병이 있으면은 질병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결핵이 있다고 했는데 채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지만 이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취지, 평가 항목, 안 그러면 질문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 문구와 취지를 이해하면은 된다.